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Approaches to Form Focused Instruction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쪽입니다. Approaches to FFI가 나오죠. Form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요. 형태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 있고요. 적어드리겠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폼이라는 것은 형태예요. 형태이고 우리가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뭔가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요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흔히 말하는 문법, 그 문법이라는 거는 단어의 생김새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소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 성분일 수도 있고 문장의 구조, 그 센텐스 레벨 그래머일 수도 있고 월드 레벨 그래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ord level일 수도 있고 sentence level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을게요. word or sentence level. 레벨이라는 거는 그 단위,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 phoneme이라고 얘기했다시피 발음에 대한 거, pronunciation, 그리고 vocab, 어휘에 대한 정보 같은 거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형태에 속한다.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했을 때 그럼 form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어 수준의 문법, 또 문장 수준의 문법, 그 다음에 발음,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익혀야 하는 어떤 틀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for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부득이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형태라고 쓰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form, focused, instruction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태에 집중하거나 형태에 중심 교육이 되는 거죠. 형태 중심 교육인데 형태 중심 교육은 쉽게 말해서 문법이라고 표현할게요. 문법만 가르쳐요. 도 되고요. 문법도 가르쳐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문법은 안 가르쳐요가 여기 안 들어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교재 보세요. 얘기했어요. FFI는 any planned or incidental instructional activity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굉장히 다양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From traditional structure-based focusing primarily on form. 즉, 문법만 가르쳐요. Structure-based focusing primarily on form. 문법에 집중하는 여러 수업. To 어디까지요? More communicative approaches with attention to form. 더욱더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그러나 문법도 가르치는. 즉, 제가 말했다시피 문법만 가르쳐요 라는 수업도 FFI에 속하고 문법도 가르쳐요. 뭐뿐만이 아니라 의미뿐만이 아니라 적어볼까요? 의미뿐만이 아니라 문법도 가르쳐요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지난번에 이거 그린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다양한 수직선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정도껏의 FFI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정리한 거 읽어볼게요. FFI는요. 의도된 교사가 나 오늘 이거 가르쳐야지 오늘 이거 제시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제가 저기에서 자꾸 오류를 범하네 이걸 한번 고쳐주고 가야겠다 하는 어떤 인시덴탈한 인스트럭션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that is intended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planned이건 incidental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intended 어떤 의도 to induce 도출하려고 해요.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해요. Lecturers to pay attention to linguistic form 형태에 어쨌건 그거를 걔가 자꾸 틀리거나 오류를 자꾸 범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걔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틀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렴 하고 attention을 draw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FFI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문법만 가르쳐요. 트래디셔널한 컨텍스트, 트래디셔널한 클래스도 여기에 속하고 문법도 가르쳐요. 영어 회화 수업 중에 우리 문법도 도입시켜줘요. More communicative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mportance of some FFI within the communicative framework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지난번에 그린 수직선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explicitness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explicitness 뭐에 있어서 문법을 트리트하는 거, 문법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뭔가 explicitness의 수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explicitness. 그럼 여기가 뭐 할까요? 플러스. 굉장히 explicit한 거. 됐죠? 이쪽이 그 수직선의 직선의 가장 왼쪽에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요. 그러면 explicitness가 되게 적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explicitness가 정말 적은 거 이쪽이에요. explicitness가 정말 강한 거. 근데 뭐에 대한 explicitness냐? 문법을 언급하는 거. 문법을 언급하는 거에 있어서 문법을 언급하고 교수하는 거. 문법을 언급하고 교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명시적인 거. 문법을 언급하거나 교수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비명시적인 거, 즉 암시적인 거. 됐죠? 지난번에 explicit 테크닉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관찰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deductive approach가 있다고 했고요. deductive grammar instruction 적어볼게요. 디덕티브 그래머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요. 디덕티브 그래머 인스트럭션 이거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색깔을 이거는 초록색으로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디덕티브 그래머 인스트럭션 하나가 있다고 했고 연역적 수업 방식이죠. 뭐를 어떻게 해요? 룰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examples를 보는 거. 그게 어떻게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두 번째가 inductive. 그래서 뭐예요? example를 보고 그 다음에 룰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디덕티브 그래머 인스트럭션은 룰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주고 examples가 이후에 제공되면서 이 룰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인덕티브 그래머 인스트럭션은 룰을 가르쳐주지 않고 룰을 직접적으로 일단 언급하지 않고 예시를 보여주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여기 하나요. S가 누가 학생들이 직접 룰을 도출하는 거고 이거는 교사가 직접 룰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제공하는 혹은 룰을 처음으로 끄집어내는 대상이 주체가 다르다. 디덕티브는 교사가 해주고 인덕티브는 학생들이 도출하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 examples를 보고 학생들이 직접 룰을 도출하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그 explicitness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거 룰을 제시하고 룰을 언급하기 때문에 디덕티브가 인덕티브보다 explicitness가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다르게 얘기해서 이쪽에 explicit한 가장 극단이고 이쪽이 implicit한 최극단이라면 디덕티브 인스트럭션과 인덕티브 인스트럭션이 있었을 때 그 explicitness의 시퀀싱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차이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룰을 제공하느냐 혹은 누가 룰을 찾아내는 거냐. 하지만 룰이 수업 중에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건 맞죠.
2번도 명시적으로 다뤄지는 건 맞죠. 왜냐면 그 학습활동의 목표 그 자체가 룰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학생들은 그게 문법에 대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가 문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문법을 직접적으로 뭔가 제공해주는 테크닉에 속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굳이 explicitness의 정도를 비교해보자면 1번 디덕티브, 연역적 교수가 이 귀납적 교수보다 explicitness가 더욱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임플리시트 테크닉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데 학생들도 모르게 그 안에 이런 폼들이 어디 갔죠? 이런 타겟 폼들이 자꾸 숨어있는 그 예시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이상한데? 오늘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시지? 하고 의구심을 갖게 만들죠. 그렇지만 수업 중에 절대적으로 이러한 문법을 분석한다거나 문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준다거나 문법을 한번 서로 학습활동을 해본다거나 문법 그 자체가 수업의 목표가 되는 활동은 없어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자꾸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버릇처럼 그렇게 습득하게끔 유도되는 거, 그게 임플리시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됐죠? 자, noticing이라는 거예요. noticing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주목효과예요. 주목효과. 적어보겠습니다. 주목효과. 주목효과인데요. 주목효과는 뭐에 대한 주목이냐면 내가 그걸 배워야 하는구나. 오늘의 학습 목표가 이거구나. 이거를 내가 습득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주목 효과예요. 그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input enhancement라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예시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네, 여기요. It is raining now. You are studying English now. She is sleeping now. They are having lunch now. 하면서 계속해서 BING가 굵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enhancement. 이게 input enhancement의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쓰인 테크닉은 여기서 쓰인 테크닉이 바로 input enhancement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input enhancement인데 이걸 왜 할까요? 왜 이걸 굵은 글자로 표시할까요? 굵게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해놓는다든지 하이라이트, 형광펜을 막 칠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건가 보지? 이거 위주로 한번 볼까? 여기 뭐가 있나 봐. 이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인풋 인핸스먼트죠. 바로 그런 현상이 뭡니까? 주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분석해 볼까?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오늘 이걸 배워볼까?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여기 자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구나 하고 주목을 통해서 그나마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주목 효과예요. 인풋 인핸스먼트를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죠. 주목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풋 인핸스먼트를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주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풋 인핸스먼트가 지금 이 직선에 있단 말이에요. 인풋 인핸스먼트는 저 여기 있어요. 이게 오늘의 목표예요. 저를 배워보세요 하고 손짓만 하지. 이것이 뭐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라든지 문법적인 분석을 해주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까 봤던 디덕티브 인스트럭션과 인덕티브 인스트럭션보다 인풋 인핸스먼트는 더 익스플리시니스가 낮아요. 반면에 굵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뒤에 나오는 이런 회화 수업보다는 익스플리시니스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익스플리시니스에 대한 직선에서 인풋 인핸스먼트가 익스플리시트 테크닉과 임플리시트 테크닉의 중간에 위치한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어쨌건 이 아까 플러스 사인 여기가 플러스가 3개다 라고 칩시다.
very, very explicit. 여기는요, 플러스가 2개예요. somewhat explicit. 여기는요, 플러스가 하나요. not much explicit. 그쵸? 하지만 뭔가가 있긴 있어요. 자꾸 이거를 의도적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폼이 제시는 되긴 돼요. 하지만 은연중에 제시돼서 암시적이죠. 이거 보세요.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 implicit이라고 해서 문법을 제공하지, 그러니까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촉이 좋고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런 수업 중에서도 자꾸 이런 걸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그걸 배워가죠. 그렇지만 눈치가 없고 그냥 그 메시지에만 집중한 학생들은 이걸 배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익스플리시트 테크닉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문법을 놓친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임플리시트한 테크닉일수록 그것이 포인트라는 걸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눈치가 없는 학생들이, 끼가 좀 없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임플리시트 테크닉은 이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이 존중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자연스러운 어떤 영어 사용의 환경을 많이 제공하죠. 그렇지만 익스플리시트 테크닉은 자연스럽진 않아요. 문법 자체가 지금 분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어떤 그 단면을 이 순간에는 많은 부분 약간 훼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노티싱을 그 상승시킬 수 있는 인풋 인핸스먼트는 어떤가요?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의사소통 중심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문법 제시의 장점을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 가운데에 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input enhancement만 나왔는데 그 외에도 뭐 task based instruction이라든지 corrective feedback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후에 교수법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도 여기 뒤에 보시면 뭐 focus on form 이거 그 다음에 feedback, corrective feedback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단적으로 어디에 오느냐 이 가운데에 오는 가운데에 오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익스플리시트 테크닉이나 임플리시트 테크닉보다 좀 더 의사소통 지향적이고 좀 더 문법을 덜 간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동시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들이 가운데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다? 이후부터 나올 focus on form 그리고 feedback on errors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xplicit 테크닉과 implicit 테크닉의 장단점을 정리했어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장점을 가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진 그것들을 가운데에 위치시켜서 뭔가를 개발하는 것이 교수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실제로 임용 기출에서도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가장 시험 문제화되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 역시 이 가운데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의미 중심 수업과 문법 중심 그 어떤 아이디어를 동시에 가져가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계속 정리해 볼게요. Explicit presentation of forms. 자, helping learners develop meta-linguistic awareness of a rule. 자, 룰이 있다. 룰을 분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meta-linguistic 능력들 that can be carried out. 어떻게 해요? deductively or inductively죠. 그 deductive하게도 carry out 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고 inductive하게도 carry out 될 수 있는데 적어보겠습니다. 요 D는 생략하세요. 제가 인데요. 계속할게요. deductive versus inductive grammar teac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이걸 빼먹고 설명 안 했더라고요. 자, 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나? 465페이지.
여기요. 자, abduction은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abduction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이 부분 할게요. According to Van Leer 2007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Unlike inductive or deductive reasoning, abduction은 이러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inductive의 특징은 data driven, extracting rules and patterns from examples. 이게 중요한 겁니다. inductive는요, rule driven, from rule learning to rule application.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를 좀 크게 볼게요. 자, inductive는 룰이 직접적으로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도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출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예문과 예시들을 보면서 룰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예문과 예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data driven이에요. inductive instruction은 data driven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extracting rules and patterns. 규칙이나 어떤 패턴을 도출해내요. From examples. example을 통해서 누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deductive는요. 연역적인 방식은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고 rule driven이에요. 왜냐면 룰이 교사로 하여금 바로 직접적으로 제공되니까. From rule learning. 먼저 룰을 배우고 그 다음에 to rule application. 룰을 적용해요. 예시들을 보면서. 요 분류가 중요한 겁니다. 요 분류가. 자. 요 분류가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분류가 중요한 거고요. 갑자기 네모가 됐네요. 요 분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쪽 볼게요. 파워포인트. Deductive는 explicit presentation of the rule in detail. 그래서 교사가 너무너무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런 거를 뭐라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 룰 드리븐이라고 하죠. rule driven. Inductive는요. presenting example sentences, 그 다음에 rule discovery, 룰을 발견해내는 거. 자, consciousness raising task하고 CR task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using input enhancement. 네, input enhancement도 쓸 수 있어요. 다음을 보고 한번 도출해보자 할 때 특히나 굵은 글자에 집중해서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data driven이라고 한다. 됐죠? abduction 안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 할게요. Not in the form of traditional grammar instruction. 네, 전통적인 문법 교수 방법이 아니에요. Teacher does not employ structure analysis. 문법 분석을 하지도 않고 or technical terms to explain the linguistic rules. 어떤 문법 용어, 주어라든지 수어, 뭐 동사, 형용사, 뭐 비동사 이런 테크니컬한 텀을 쓰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meta-linguistic term이라고 했죠. 그런 용어들을 다 우리는 meta-linguistic term이라고 해요. Instead, the target, if used in the utterances made to communicate with the student. 뭐가 제일 중요해요? Communication. 자, communication이 가장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특정 타겟 폼이라든지 그러니까 목표 문법을 많이 쓴다. 그것의 노출, exposure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exposure. input exposure, exposure to input exposure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왜 이게 오늘 자꾸 들리지 이러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이후에 직접적인 문법 교수 없이 뭔가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이러한 implicit presentation of forms라고 하죠. 됐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focus on form과 corrective feedback on error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